자, 이제 16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점점 더 익숙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가 생물학이라는 상황, 이게 첫 번째고요. 정확히 말하면 evolved가 원인이고 to help부터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면 이렇게 된 것부터 보면 되고, 동사, 목적어, 여기부터 목적격 보어, 커뮤니케이트의 목적어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물학에서는 어떻냐면요, 신호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걔가 발전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결과적으로 유기체들이 자, 커뮤니케이트 주는 거예요. 자, 이 otherwise unobservable, 이거는 그냥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렇게 otherwise 형용사 명사가 되면 이게 앞에 원인이 아니었으면, 그렇지 않으면이죠, 이렇게 했을 거죠. 그러니까 otherwise가 가리키는 건 그 신호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관찰이 불가능했을 그러한 특성들, 즉 신호 발달이 없었으면 관찰이 불가능했을 그러한 특성들을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아, 신호가 발전해 가지고 유기체들의 어떤 특성들을 다 전달해 주고 할 수 있게 됐구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 또 상황, 기후변화의 상황이죠. 자,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glaring disconnect. 오케이, 이거는 우리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명사 between, 여기가 관계, 관련, 연결처럼 돼 있으면 A, B가 인과관계, 차이, 갈등, 긴장, 균형 같이 돼 있으면 A, B가 반대 관계,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럼 disconnect라는 단어는 connect의 반대 뜻이니까 이거는 between 뒤에 써 있는 A and B가 되는 거고,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서로 관련이 없는.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 라고 아는 것,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랑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재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는다예요. 그거를 알면 그에 맞게 행동하다가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을 알고 그 현상에 맞춰서 대처하고 행동하다가 인과관계가 되는 건데, 디스커넥트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고는 있는데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건 있지만 그에 맞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disconnect between A and B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like 전명구 우리,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뭐부터 사실은 볼 수 있으면 좋냐면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대시 나오고 동사, 위치가 나오고 동사, 이런 식으로 가면 요 동사의 주어가 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냐면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전체 문장의 인과관계는 얘가 결정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빠르고 오토매틱한 리스폰스 시스템 있죠? 래피드하고 오토매틱한 리스폰스 시스템 얘가 있고, 자, 그거의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거 덕분에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트러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우로 붙는 from이고, 자, from의 역할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이익을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베네핏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저 리스폰스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방법, 어떤 식으로 혜택을 얻는지 요 결과로 귀결되는 거고.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19번도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how, when, where, why 이런 게 없는 의무문은요, 대답이 yes, no가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결과에 집중을 하면 되고, 그 대답이 yes면 그냥 A다가 되겠고, no면 A가 아니다로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yes, no로 귀결된다는 게 이런 거고, 사실은 대답은 no일 확률이 높습니다. no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making of illusion, illusion을 만드는 거죠. 아, 환상을, 가짜의 것을 만든대요. 그거 반드시 배드한가? 됐죠? 요렇게 그 환상을 만드는 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에요. what? 이 퍼스널 로봇들의 디벨로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로봇들의 개발자들이 하는 게 일루전을 만드는 건데, 그게 나쁠까? 대답이 yes면 무조건 나쁘다. 대답이 no면 나쁘지 않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앞을 받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앞을 받아주면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대답이 no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no가 되면 거기부터 반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요런 게 이제 또 다시 뭐냐면 저번에 설명했던 바로 불특정 결과예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한다니까요. 히어로들이 두 가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논리는 한 가지 결과, 두 가지 결과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보통 이제 요걸 나타내 주는 게 게다가, 또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 자, 이렇게 논리 추가처럼 진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불특정 결과로 갈 때는 주제 판단할 때 원인 위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hero serve to purpose가 되면요, 이때는 영웅들의 여러 역할, 이런 게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온다. 즉 첫 번째 문장을 요렇게 시작하는데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전체 지문에 일치 불일치,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묻거나 불일치하는 걸 묻는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결과가 A, B네. 그러면 이제 요 세 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웅들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다. 불일치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 이렇게 돼요. 또 영웅들의 역할은 A다, B다. 이것도 다 이건 일치가 되겠죠. 근데 C다, 불일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불특정 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인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때는 뒤에 논리 추가처럼 여러 결과들을 내가 잡아놔두면 되겠구나.
됐죠? 이거는 근데 불특정 결과가 나왔을 때만이고 보통은 특정 결과 위주로 본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6번부터 20번 오늘도 찍었고 오늘 하루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